고요한 12월 세상은 축제 분위기로 들뜨지만 그 속에서 깊은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끼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은 짧아진 낮과 낮은 기온 탓에 우리 마음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드리우곤 합니다. 2025년 12월, 우리는 이 외로움과 우울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싸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를 넘어 현대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버린 외로움과 우울증에 대해 심도 깊게 탐구하며 실질적인 관리 방안과 예방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외로움과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 탓으로 치부할 수 없는 복합적인 심리적, 생리적 현상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로서 타인과의 연결감과 소속감을 통해 존재, 의미를 확인하고 정서적 안정을 얻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게 되며 이는 장기화될 경우 우울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겨울철에는 일조량 감소로 인한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불균형이 우울감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과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줄어들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가 감소하고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의 분비가 늘어나면서 활력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체 리듬의 변화는 많은 이들에게 계절성 정동장애, 즉 시저널 어펙티브 디소더 (SAD로) 알려진 현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SAD는 특정 계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우울증의 한 형태로 주로 가을과 겨울에 증상이 시작되어 봄에 완화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 시기에는 에너지 부족, 과도한 수면, 탄수화물 갈망, 사회적 위축 등의 증상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2025년 12월에도 이러한 계절적 요인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 외로움과 우울감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사회적 연결 강화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 의미를 찾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습니다. 친구, 가족, 동료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교류하는 것은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망이 잘 구축된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하고 우울증 발병률이 낮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사회적 고립은 인지기능 저하와 사망률 증가와도 연관이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비록 물리적인 거리가 멀거나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현대 기술을 활용하여 얼마든지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통화, 메신저를 통한 일상 공유,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관심사를 공유하는 취미 그룹에 가입하거나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고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며 더 나아가 타인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과의 교감도 외로움을 경감시키고 정서적 지지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조건 없는 사랑을 제공하며 규칙적인 산책과 돌봄을 통해 신체 활동을 촉진하고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두 번째 핵심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은 엔도르핀과 같은 기분 개선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생화학적 변화는 우울감을 완화하고 불안 수준을 감소시키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성인의 경우 주당 최소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75분의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걷기, 조깅, 요가, 필라테스 혹은 간단한 맨몸 운동이라도 좋습니다.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은 우울감을 완화하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실외에서 햇볕을 쬐며 하는 운동은 부족한 일조량을 보충하고 비타민 D 합성을 돕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햇볕은 우리 몸의 세로토닌 분비를 활성화하여 자연스러운 기분 전환을 돕고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추운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예를 들어 홈트레이닝 비디오를 따라하거나 실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은 뇌 기능과 정서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기관이며 뇌 건강은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에 크게 의존합니다. 가공식품, 설탕,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자연식품 위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통곡물, 신선한 과일과 채소, 살코기 단백질, 견과류, 씨앗류 등은 뇌 기능을 최적화하고 기분 조절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뇌 세포막 구성에 필수적이며 염증을 줄이고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을 개선하여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 아마씨, 치아씨, 호두 등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장 건강과 뇌 건강의 연관성, 즉 장-뇌 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발효, 식품 김치, 요거트 등 섭취가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 수치를 불안정하게 하여 기분 변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시간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은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시간입니다. 매일 7-8시간의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는 것은 기분 조절과 인지 기능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우울감과 불안감을 악화시키고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감정 기복 등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여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에도 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잠들기 전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TV 등 블루라이트를 방출하는 전자기기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여 수면을 방해합니다. 셋째, 침실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여 숙면을 유도해야 합니다. 넷째, 잠들기 전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를 피하고 과도한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낮잠은 가급적 피하거나 20-3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것이 야간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명상, 독서 등 편안한 활동을 통해 긴장을 이완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수면 위생 습관을 통해 겨울철 길어진 밤을 단순히 어둠이 아니라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과 정신 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스트레스는 만성적으로 지속될 경우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익히고 일상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운동과 같은 이완 기법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마음 챙김 명상 MINDFULNESS 메디테이션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판단하지 않는 태도를 기르며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는 데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몰두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 연주를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독서를 하거나 정원 가꾸기, 뜨개질 등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활동에 의식적으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일상생활의 압박에서 벗어나 잠시 휴식을 취하고 정신적인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문제 해결 중심의 접근법도 스트레스 관리에 유용합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접근함으로써 불필요한 좌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스트레스 관리에 중요합니다. 모든 요청을 수락하려는 부담감은 자기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가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이나 우울감이 지속되거나 심각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증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질병이며 때로는 뇌 기능의 생화학적 불균형을 동반하는 의학적 상태입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는 개인의 상황과 증상에 맞는 맞춤형 상담 치료, 인지, 행동치료 CBT, 대인관계 치료, 정신역동 치료 또는 약물 치료를 통해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치료 CBT는 부정적인 사고 패턴과 행동을 인식하고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며 우울증 치료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약물 치료의 경우 항우울제는 뇌의 신경전달물질 불균형을 조절하여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한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만성화를 막고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재발률을 낮추는 데도 중요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상담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과의 상담은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특히 2025년 12월, 겨울이라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겨울철에는 일조량 부족이 우울감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낮 동안에는 커튼을 활짝 열어 햇빛을 최대한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가능하다면 매일 최소 15-30분 정도 햇볕을 쬐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흐린 날씨나 햇볕이 부족한 실내 환경에서는 밝은 조명, 특히 광선 치료용 램프라이트 세러피 램프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램프는 햇빛과 유사한 밝기의 빛을 방출하여 뇌의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하고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피부에서 합성되지만 겨울철에는 합성이 어려워 부족하기 쉽습니다. 비타민 D는 기분 조절과 면역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 후 적절한 용량을 섭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는 가족 모임, 선물 준비, 재정적 부담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기대감과 부담감이 공존하는 이 시기에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관리하며 완벽주의적인 생각보다는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 하기보다 스스로에게 관대해지고 작은 성취에도 만족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 하기보다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씩 달성해 나가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며 이는 자기 효능감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추운 날씨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온라인을 통해 친구나 가족과 소통하거나 온라인 동호회 활동 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찾아 몰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요리, 뜨개질, 그림 그리기, 악기 연습, 퍼즐 맞추기 등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활동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몰입감을 제공하여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기쁨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가상현실 VR 기술을 활용한 소셜 활동이나 게임도 새로운 형태의 연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유용한 팁들이 있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 갖기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거나 기록하는 습관은 긍정적인 감정을 증진시키고 우울감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은 긍정 심리학에서 효과가 입증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찾다 보면 삶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고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목표 설정입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할 일 목록을 작성하고 하나씩 지워나가는 것만으로도 성취감을 느끼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산책 30분 하기, 친구에게 안부 전화 걸기, 좋아하는 책, 한 챕터 읽기와 같은 작은 목표들이 모여 큰 자신감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작은 성공 경험들은 무기력감을 극복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자기관리입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고 좋아하는 활동을 즐기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뜻한 목욕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등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몸과 마음의 휴식을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일상에서 오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명상 앱을 활용하거나 아로마 오일을 사용하는 것도 자기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우리는 이 외로움과 우울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찾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노력은 우리의 마음 건강을 지키고 춥고 긴 겨울을 따뜻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외로움은 타인과의 단절에서 오는 고통이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건강하고 평온하며 밝고 희망찬 2025년 12월을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나아가 사회 전반적으로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주저없이 손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스크립트가 여러분의 겨울을 조금이나마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